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 주가 끝났고요. 금요일 날에는 79,600원에 끝났습니다. 뭐 9만 원을 바로 넘어갈 것 같았지만 약간 쉬었다 가는 거. 시장에 대한 이유도 큽니다. 미증시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컸죠.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초대형 주단에서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건 사실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격에 대한 조정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고, 뭐 하락하는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것뿐이다.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미증시라 그랬죠. 왜? 미증시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국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한국 시장이 강한 움직임 안에서 주도주를 찾으라 그랬는데, 주도주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강세를 보이는 거죠. 나스닥에서 주도주가 뭔가요? AI입니다. 그렇죠? AI 의 대장주가 뭐가 있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볼게요. 이 선반영이라는 기준 자체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사실상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수요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즉 2배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있다. 근데 그건 선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 움직임부터 볼게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0달러를 찍은 게 22년 거의 4분기 정도, 마지막 구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22년도에 하락 구간이 크게 발생했었던 건 뭘까요?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었던 그 시점이 22년 말 23년도입니다. 0.75%씩 계속 갔었던 게 22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23년 1분기, 2분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고가를 언제 찍었죠? 21년도에 찍었죠. 엔비디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인 엔비디아를 가지고 누가 잡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 즉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시세가 돌아가는 상품들은 모두 다 선반영 구조 안에서 돌아갑니다. 자, 내용 보세요. 금리 인하 시점에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무엇보다? 실적보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플러스 미증시, 즉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선행지표가 되는데, 이 선행지표를 보는 과정도 선반영에 기인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잘 됐을 때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벤더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서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원전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급기야는 23년도 지나고 나서 24년도부터는 어떤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느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 금요일 날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폭을 보면 소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느냐? 단기간에 너무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기간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상승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근데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뉴스케일 파워까지도,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엔비디아의 주가 마찬가지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까지도 어떻게 됐느냐? 선반영된다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는 SMR, 즉 소형 모듈화 원자로입니다. 그쵸? 모듈러 리액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원전이 지금 SMR 관련된 원전이 지어졌나요? 아니에요. 안 지어졌어요.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랐나요? 1.8달러부터 시작해서 쭉 57달러 고가를 찍고 대략 30배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죠. 걸린 기간은 1년,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나스닥에서 3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즉 2년 동안 30배 올라간 주식도 실적 없이 올라간다고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된 조정 구간에 휩싸일 겁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야,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한데, 야, 실적이 별론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현재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 아예 안 좋다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입니다. 22년도 어때요? 1조 1000억. 23년도 어때요? 1조 4천억. 24년도 어때요? 1조. 25년도 예상치 어때요? 1조. 이렇잖아요. 돈은 잘 벌어요. 연간 1조 원 또는 1조 원 이상씩 버니까. 근데 문제는 원전으로 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주식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는 구간들이 있겠죠. 시장이 너무 좋아서 아직 덜 올랐을 때, 그렇죠? 아직 시세에 대한 시작도 안 했을 때. 근데 이런 종목군들 매매할 수 있어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는 왜 그런 거냐? 그리고 실제 저도 매매를 했고 신고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라고요. 그럼 이거 먼저 보고 뒤에 호재가 뭐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재 관련된 내용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AI 투자를 지금은 더 이상 돌려 세우거나 그만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늘렸으면 늘렸지. 물론 약간의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 어떤 우려감이냐? 엔비디아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엔비디아 GPU를 사줄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을 거예요. 물론 엔비디아 고객이 오픈 AI만 있는 것은 아니죠. 테슬라를 포함해서 여러 빅테크가 같이 거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지 못하는 AI 기업. 근데 그것도 챗 GPT를 만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대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엔비디아가 제안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내가 돈을 투자를 할 테니 그 돈으로 GPU를 사라.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돈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매출은 잡히겠죠. 이거 뭐예요? 순환 출자잖아요. AMD는 나갔다가 들어오고 매출로 잡히겠지만 주식을 줍니다. 그렇죠? 추가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싸게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이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자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가공자본이 발생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선반영이라 그랬죠?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실제 잘 안 돼서 터져 나가더라도 주가는 먼저 올라와 있다고요. 왜? 이걸로 인해서 실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가 2배 이상 됩니다. GPU 판매량 대비해서. 그럼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 내에서 전기 부족 사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를 포함해서 오클로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그거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의 조정을 받고 나서 시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반갑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 22평 만나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찍고 올라가면서 사세요. 또는 22평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그냥 반등하면 따라 붙는 겁니다. 왜? 한 번은 쉬어야 됐거든요. 단지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이 나오는 구간까지 아무리 못해도 3년은 걸릴 겁니다. 3년도 짧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원전을 짓는데 수주 들어와서 무언가 그것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뭐 하루 이틀이면 되나요? 1년 2년이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SMR 같은 경우에도 3에서 5년은 걸립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선반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건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의 폭은, 그렇죠? 단기간에 20% 이상입니다. 즉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00% 이상의 수익 구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볼게요. NHN KCP 같은 거 신고가 만들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즉 내려가는 건 뭐예요?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반등 확인, 매수, 매도, 당일 20% 수익.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공략했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한 번 더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2개월 동안 수익 구간의 폭은
180%대 수익 구간까지 커집니다. 모든 주식들이 이렇게 돌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뭐 두산테스나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 뭐 원익홀딩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군들 있죠. 굉장히 24년도부터 핫하죠.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보시면 24년도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계속 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들어서도 바닥 확인하고 반등하고 매물 소화 확인 매수 3개월 동안 76%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3개월씩 2개월씩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 것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매수 매도한 결과 딱 3일 만에 47% 수익 구간. 24년도에도 이런 상황이고 23년도, 22년, 21년, 20년도 항상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지만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뉴스 보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세론이 나와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그 기준을 딱 잡아드리는 거예요. 신고가라는. 그렇죠?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저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신고가에 대한 박스권, 즉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저는 이미 여기서 180%대 수익 구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매수했고 지금은 60%대 수익 구간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가격 말고는 다른 부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기대감은 시장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이 돈이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기준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시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고 있지만 AI 투자에 대한 건 되돌릴 수가 없다. 반도체 원전 등 계속 보유하면 된다. 자, 장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금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두산에너빌리티 2% 하락 중 단기 상승폭 크다. 조정 있을 수 있다. 추세 관계 없다. 그렇죠?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하면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까?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지고 안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나서 반등 확인하고 매수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모든 내용들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아까 전에 보셨죠? 그쵸? 신고가를 공략하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때요? 47%. 그쵸?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 들어서 주가 엄청 좋죠. 실적이 좋아지긴 했죠. 근데 근 10년 동안의 적자를 계속해서 봐왔는데 지금 뭐 한 분기 두 분기 또는 1년 정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1000억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연간 조 단위의 적자를 계속해서 봐왔거든요. 이 정도 나온다고 하나오션의 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스카 프로젝트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쭉 내려보면 2월 달에 57% 그리고 가격을 버티죠. 반등 확인 매수 그리고 매도 쭉 보시면 33%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주식시장은 모든 내용들이 이틀 안에서 돌아가고요. 최근에 로봇주도 강합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13% 15% 그리고 또 한 번 매수 구간 잡았고요. 급등세 이번 주에 그쵸?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쉽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이래요. 단지 조정 구간이 신고가 이후에 오는지 신고가 만들기 전에 오는지, 즉 추세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이격이 발생해서 들어오고 있는 조정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걸 구분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여기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단지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럴까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 보세요. 151%, 7월 28일, 그리고 7월 초에는 188% 이렇게 터진다. 그리고 지금도 6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매매한 거 보세요. 반등 확인하는 족족 매수 구간을 넣은 게 8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